안녕하십니까. 고전 매트릭스 동영상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는 고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점 학습 내용은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은 누구이고 또 그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리바이어던이 가지고 있는 핵심 주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토마스 홉스는 근대 정치 사상의 토대를 낳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영국의 맘스빌이라는 도시 옆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어, 목사였는데요. 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품행이 좋지 못해서 어,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머니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홉스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침공해 온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홉스를 이제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이제 듣자마자 굉장히 그 몸에 반응이 일어났고 홉스를 이제 조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홉스는 농담조로 나는 공포와 쌍둥이로 태어났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홉스에게 그 인간들 사이의 싸움, 그리고 상대방이 주는 공포, 이것은 그의 그 사상의 중요한 주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홉스를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봐줄 수 없기 때문에 삼촌이 대신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가정교사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귀족 가문의 가정교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자기 학생을 데리고 해외로 수학여행을 같이 갈 수 있었습니다. 홉스는 이 기회를 이제 십분 활용해서 견문을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여행하던 도중에 홉스는 30년 전쟁의 참화를 목도하게 됩니다. 30년 전쟁이라는 것은 신교와 구교, 개신교하고 이제 카톨릭 사이에 일어난 아주 그 처참한 전쟁이었는데요. 전쟁의 비극을 토마스 홉스는 몸소 체험을 했고, 바로 이제 이런 그 체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런 싸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신학 위주로 이제 교육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한쪽에서는 새로운 과학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홉스는 여행을 통해서 새로 이제 등장한 갈릴레이 같은 그런 그 과학자들과 교류를 함으로써 과학적으로 사회를 연구하는 그런 방법론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왕을 지지하는 파와 의회를 지지하는 파가 서로 갈등을 빚고 있었고 내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홉스는 이제 그 상황에서 왕당파를 지지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프랑스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네, 이제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 상태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연 상태는 사상가들마다 조금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이 사회가 성립하기 이전의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홉스가 생각한 자연 상태라는 것은 아주 순진무구한 상태가 아닙니다. 굉장히 호전적이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태는 홉스가 경험한 세상의 상태이죠. 원래 세상이 바로 인류가 초기부터 인간은 서로 싸우는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어떻게 해서 국가가 생겨났는가를 리바이어던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만인의 투쟁 상태라면 서로가 언제든지 서로를 죽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죽일 것이고 상대방은 나를 죽인다면 어차피 공멸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공멸하지 않기 위해서 약속을 하면 되겠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약속이 바로 계약이란 것입니다. 네, 계약을 해서 우리가 이 싸움의 상태를 평화 상태로 유지하자. 이런 것이 바로 계약인데 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양심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약속을 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홉스는 이 약속을 강제시켜줄 강력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네, 계약을 해서 뭘 만들었냐면 강력한 국가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리바이어던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괴물 이름입니다. 아주 강력한 괴물인데 국가도 그만큼 강력해야지만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홉스는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개별적으로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가는 다 망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누구에게 양도하겠습니까? 국가, 네, 주권자, 국가에게 양도를 해서 평화를 보장받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국가를 생각하는 것은 당시에 생각하던 국가에 대한 이해와 조금 다릅니다. 네. 당시는 여전히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왕이란 것은 신이 내려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왕의 권세는 신이 부여한 것이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인데요. 네, 국가란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거죠. 그런데 홉스는 어떻습니까? 이제 인간들끼리 서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안전을 스스로 보장받자. 이런 생각 아닙니까? 따라서 국가란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인공물이고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아까 강의 서두에서 근대 정치 사상의 문을 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바로 중세적인 그런 국가관에서 벗어나서 근대적인 국가에 대한 이해를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홉스의 리바이어던의 중요한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